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공정분석표 작성의 필요성 그리고 공정분석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모든 생산 부문에서 생산을 위한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일인데, 그 일 가운데서도 먼저 공정분석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분석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정분석표가 만들어져서 표 자체로 완결된 상태라는 것이 여기 그려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어느 공정이 끝나고 다음에 어느 공정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끝 마무리가 되는 단계까지 그린 거지, 여기.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이제, 공정 수가 몇 개가 되는구나. 그리고 어느 공정에는 어떤 기종이 활용되는구나. 이런 것이 이제 확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공정별 소요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LE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 LE를 만들어주는 과정, 처음에는 그 규격을 그려주는 일이 있고, 그려준 대로 박음질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박음질 된 것에 끝자락을 잘라주기도 하고, 그리고 뒤집어 줘야 되고, 그리고 또다시 깨끗하게 아이롱을 해줘야 되고, 이런 상태가 끝나서 LE로서 이제 끝나면은, 이 끝난 LE가 옷에 와서 달라붙게 되는 과정이 다시 이어지는데, 이렇게 앞판, 뒤판, 그리고 각 부품들의 또 단계별 제조 과정이 끝나서 그것이 몸판에 달라붙어서 달라붙은 상태로 하나로 이렇게 이어가서 마지막까지 가면은 옷이 되는 건데요. 그 과정들이 이렇게 그려진 것이 공정분석표입니다. 이 과정에 따라서 다 시간이 얼마씩 소요되어 가지고 옷이 한 장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정미 총 가공 시간,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미 총 가공 시간을 우리가 파악해내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측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눈으로 보고 시간이 짧게 걸리는구나, 좀 많이 걸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이 공정은 몇 초가 소요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관리자로서 생산관리를 위해서, 즉 생산 목표량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개 공정을 하는 작업자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 주어진 표준 시간에 준해서 어느 수준의 기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또 논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각 공정의 시간을 조사하는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죠.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품이 생산되는데 실제 소요되는 총 시간, 소위 정미 총 가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왜 알아야 되냐? 그걸 알므로 해서 8시간 일하는 공장, 우리 공장에서의 20명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됐다면은 몇 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대로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조사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이 각 공정마다 그것을 행하는 작업 표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박음질을 할 경우 박음질을 해야 될 재료를 들고 와야 되고, 그것을 기계로 박아야 되는 과정이라면은 기계에
장착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박아야 되고, 박음질이 끝나면 이걸 다 끝난 상태의 재료를 어딘가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정별 작업 동작이 만들어지는데, 우선 집어와야 되는 동작, 그리고 박음질을 하는 동작, 그리고 끝난 것을 다음 공정으로 이어줘야 되니까 보내주는, 놓아주는 동작이지. 이렇게 해서 크게는 짚고 박고 놓고 이렇게 세 단계로 동작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한 바퀴 도는데 전 동작이 있고, 집어오는 동작이 전 동작이라 그래요. 이거 전 동작. 전 동작으로 시작이 해서 주동작으로 이어지고요. 주동작이라 그래요. 주동작. 이걸 소위 박음질 과정의 주동작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박음질이 끝나고 나서 다음 전 동작에 이르는 동작을 또 하게 될 테니까 이걸 놓아놓는 동작이 있고, 이걸 후동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공 시간은 이 동작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니까 전 동작, 주동작, 후동작, 또 전 동작, 주동작, 후동작 이렇게 되는데, 이 전 동작에서부터 전 동작이 거치고 주동작을 거치고 다시 전 동작에 이르는, 여기 한 바퀴 도는 여기까지를 그 공정의 소요 시간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 동작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주동작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다, 후동작에 얼마나 걸렸다, 이렇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방법의 조사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소 동작이라 그러는 것이, 요소 동작은 지금 여기 그린 대로 전 동작, 주 동작, 후 동작을 각각 말할 때 요소 동작이라고 불러요. 전 동작, 주 동작, 후 동작, 이렇게 여기 시간이 다 있어서 이 학계 시간이 이 공정의 정미 가공 시간이라 그러는 거니까 정미 가공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미 가공 시간은 전후 동작과 주동작이 주동작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그냥 정미 가공 시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옷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각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의 합계를 그 제품 만들어내는 총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미 총 가공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공정,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와이셔츠 숏슬리브 하나 만드는데 막 62개 공정이다 그러면 62개 각 공정에 다 정미 가공 시간이 있어요. 그 정미 가공 시간의 합계가 정미 총 가공 시간이 되는데, 이 정미 총 가공 시간을 우리가 산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계획을 못 수립해요. 생산 목표량을 정할 수도 없고, 작업자 개개인에게 작업 배분을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뭐 기계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공정별 현재보다 더 짧은 시간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개선 작업도 할 수 없어요. 이 어떻게 전 동작, 주동작, 후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 상태에서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는 동작을 우선 개선해야 되니까, 현재 상태를 시간을 측정하는 가운데서 확실히 파악이 돼요. 아, 얘는 동작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아, 저 동작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저쪽에다가 뭘 하나 붙여야 되겠다든가 이런 걸 뭐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사하는 일은 제품의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동작을 개선하는 일을 위해 이렇게 조사하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라는 것은 앞으로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할 때 우선 뭐 개선해야지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절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 연구 작업이라는 것은 시간을 알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생산 과정, 생산 공정에 시간을 덜 소요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새로 찾아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거론해 놨는데 이 교과서에서야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게 뭐 어쨌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그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제품 가공 시간의 합계를 알고 싶어서 한다. 그리고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한다. 무슨 작업자나 기계 설비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뭐 표준 목표 생산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다. 뭐 동작 연구를 위해서 요소 동작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목적이든 그걸 위해서는 우선 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알기 위해서니까 절대로 우리 스톱워치가 필요한 거죠. 스톱워치는 불가피하게 시간을 조사하는 사람이 스톱워치 없이 할 수 없죠. 그래서 스톱워치에 의한 시간 연구 기법이 있는데 그거는 시간 연구 방법은 보통 여기 써놓은 대로 하면은 스톱워치에 의하여 행해지는 시간 관측법으로 한다 이래 써놨는데 스톱워치에 의해서 관측법이라는 것은 스톱워치를 주로 활용해서 하는 건데 스톱워치를 가지고 무슨 소리를 듣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역시 스톱워치라는 건 필요해요. 스톱워치가 있어야지 되는 거니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시간 연구를 할 목적이 공정별 시간을 알기 위해서나 요소 동작별 시간을 조사하기 위해서나 여러 방법이 있는데 보통 다 사이클별 시간 측정 방법을 씁니다. 짚는 과정, 박는 과정, 놓는 과정, 이걸 이 한 사이클로 봐요. 이렇게 한 사이클로 보면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꺼번에 측정하면은 뭐 그냥 한 사이클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거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들인데 보통 우리가 시간을 조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쓰지만은 이 소요 시간이 짧다고 예를 들면은 막 테이프를 일정 길이로 잘라준다. 그러면 테이프를 한 번 집어서 잘라놓고 또 놓고 또 집어서 잘라놓고 하지를 않거든. 한꺼번에 탁탁탁탁 자른다 이거지. 그렇게 할 때 그 한 제품에 그 테이프 하나가 들어간다는데 그 하나 자르는데 얼마인지 조사한다면은 계속 자르니까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씩 조사하는 게 아니고 로트를 구성하는 거다. 로트별 시간 측정 방법을 써요. 이거는 단위를 정해요. 우선 10개를 자르는데 얼마냐 시간이. 그래서 하나를 집어서 10개를 자르고 놓고 또 새로 하나 집어서 10개를 자르고 놓고 이걸 한꺼번에 측정해 가지고 10으로 나누면 되죠. 하나 집어서 10개 자르고 놓고 하나 집어서 10개 자르고 놓고 하는데 막 12초 걸렸다. 그러면 하나에 얼마냐? 뭐 1.2초다.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로트별 시간 측정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체크 포인트를 먼저 정해야 되는 거거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한 사이클이냐 이걸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작업자 개개인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를 내가 측정해야 될 경우인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작업자와 나하고 측정해야 될 전 공정에 대해서 내가 다 측정한다면은 어느 공정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내가 조사해야 된다면은 그 사람과 1.5 거리를 그 사람의 좌측편에서 1.5 내지
2m 거리예요. 보통 1.5 내지 2m 사선 위치에서 말이지. 사선 방향에 위치해 서야 돼. 좌측 사선 방향에 서서 작업원과 저하고 1.5 내지 2m 거리를 유지하는 옆에 서라서 옆에 서서 그 작업자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적어도 3번 정도 확인해봐. 한 번 집어서 박고 놓고, 그 다음도 또 집어서 박아 놓고, 다음 또 집어서 박아서 놓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걸 내가 확인하면서 내가 체크 포인트를 정해요. 어느 순간에 스타트를 하겠다. 사이클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자의 시간을 정하기 위해서 그 작업자가 작업물을 들여다가 노루발에 딱 끼워서 노루발이 탁 내려서는 순간을 내가 체크 포인트로 정하겠다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확인하기에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집어오기 위해서 손이 그 집어올 원단에 딱 닿는 순간에 쐈다 할 것이냐, 아니면 집어와가지고 노루발에 물려서 기계가 노루발에 딱 셋업되는 순간에 쐈다 할 것이냐, 다 끝나고 탁 빼는 순간에 할 것이냐, 자유입니다. 어쨌든 한 바퀴를 돌아가는 데 시간을 내가 측정해 준다면은 이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어느 지점에서 짚고 그 다음에 집은 뒤에 박고 그 다음에 뭐 놓고 한다면은 이 세 동작 가운데 자기가 왼쪽 사선 위치에 서서 가장 확인하기 편한 자리를 스스로 체크 포인트로 결정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는데, 보통 한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12번 정도 측정을 해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한 시간을 내가 조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서바지가 이제 있으면 서바지 들고 체크하고 기록을 해야 되니까 체크판을 이제 있습니다. 뭐 그냥 시중에서 파는 어떤 이런 판 같은 걸 딱 들고 거기다가 서바지를 딱 올려놓고 딱 보고 있다가 시간 되면 그 포인트가 정해지면은 그 순간에 자기가 다음 3번 동안은 내가 관찰했다가 그 동안에 체크 포인트를 어느 지점으로 정했다. 딱 집기 위해서 원단에 딱 손이 닿는 순간으로 난 정했다. 그러면 4번째 그 제품을 받기 위해서 손이 딱 닿는 순간에 스타트 누르라겠지. 스타트하고 누르는 그 순간에 초침이 몇 초를 앓히고 있느냐? 그럼 7초를 앓히고 있다. 그러면 그 용지가 이제 체크 용지가 있어요. 그럼 체크 용지가 이제 나중에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이런 용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전부 15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있는데, 자, 여기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한 작업을 내가 찍기로 했다면은 제일 위에 있는 그 작업자가 누구냐? 김이라는 사람인데 이 공정은 L이 다리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이 가운데 점선이 있거든. 이렇게 제일 먼저 포인트에 손이 딱 닿는 순간에 딱 보니까 7초더라. 초침이 7초라. 7초 써드리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이클이 돌아서 다음 체크 지점에 딱 왔을 때 다시 딱 시간을 딱 보니까 15초더라. 그럼 15초를 요 2번째 밑에서 쓰라 이거. 밑에 줄에서 또 한 바퀴 돌아서 또 그 지점 딱 왔을 때 보니까 30초더라. 19초더라.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 29초더라. 또 그 다음에 또 이걸 계속 적어 나가서 이제 다 15번 체크가 끝나면은 계산을 해야지. 7초였었는데 그 다음에 15초였으니까 8초가 걸렸구나 하는 것을 이 위치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8초. 자, 15초에서 19초, 이거 4초 걸려. 19초에서 29초, 이 10초. 그 다음에 이렇게 싹 해서 제 위에 있는 이 숫자의 평균치를
제일 많이 걸린 게 15초고, 제일 적게 걸린 게 4초고, 응? 그래서 합계는 얼마고, 그래, 평균치는 얼마다. 이래서 저 평균치가 결국 그 공정의 평균 공정별 시간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체크 방법이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소리로 구분하는 기준도 있어요. 또 노루발이 탁가락 내려서는 순간에 딱 됐다가 또 끝나고 그 다음 제품을 또 딱 노루발에 끼워서 또 탁가락 내려앉는다 그러면 그 소리 듣고 딱딱 적어 나가도 되죠. 뭐 그리고 분별하기 쉬운 거를 우리가 찾아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시간을 측정하는 데는 사이클별 시간 측정이 유리하고, 또 사이클이 한 사이클을 이루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의 공정일 때는 로트를 정해서 10개를 작업하는데 몇 초다, 혹은 20개를 한 로트로 정해서 얼마다 해서 나누어서 그 공정의 시간을 정해서 그 평균 시간치를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 공정별 정미가공 시간을 기록하는 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산 계획은 요 공정 분석표 하나만 있으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다 거기서 시간도 확인되고 그 공정별 소요 기종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동작을 위해서는 어떤 부품이 더 활용되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산 계획에, 그리고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그 기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 계획 등등에 다 활용이 되는 거니까 생산 공정 분석표를 먼저 만들고 각 공정별 정미 가공 시간을 정확히 측정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연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씨 그대로 하면 되지만은 이걸 훈련해야 돼요. 내가 계속 실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자신이 저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상태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다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다 자꾸 해보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원리를 공부해서 알고 그걸 계속 실습을 통해서 익히고 그걸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뭐 해보지 않고 뭐 한 이론만 가지고 이걸 말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알게 된 각 공정의 정미 가공 시간을 다 알면은 이걸 합계를 다 내면 돼요. 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뭐 본봉에 의해서 하는 공정으로서는 총 합회를 내니까 뭐 238초 걸렸다. 특종으로 이루어진 공정은 다 합해보니까 이거 뭐 18초 걸렸다. 손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정 보니까 뭐 38초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걸리는 시간이 뭐 556초다. 그러면 이게 정미 가공 시간입니다. 그래서 18초밖에 안 걸렸구나. 그럼 기계가 특종이 무슨 특종이냐 딱 보고 오버록이 여기 있어서 이것이 한 대만 되었구나. 왜냐하면 이 기계 대수를 결정짓는 것도 이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238초 걸렸다. 그런데 556초 걸리는 작업을 우리가 24명이 담당해야 된다. 그러면 작업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24명이 투입돼야 된다면 이 봉제 인원이, 그럼 이게 1인당 몇 초냐? 그 1인당 초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 이게 나누면은 이게 금방 나오죠. 네, 계산은 안 되는데 간단해서 한 30명이 일한다 그러십시다. 그러면 3일은 3, 7이 38, 24, 3, 5, 15, 18.5초다. 그러면 1인당 18.5초씩 평균 되는구나. 요걸, 요렇게 되는 걸 갖다가 BPT라 그럽니다. Basic Pitch Time. 이것은
옷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투입된 인원수 개개인이 담당할 평균 시간, 이게 BPT예요. 옷을 한 장 만들어내는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너는 L이 달고 너는 소매 달고 너는 주머니 달고 너는 왁기 치고 뭐 너는 카우스 한다면은 그 모든 사람이 옷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한 평균, 행해야 될 평균 시간을 우리가 BPT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BPT는 정미 총 가공 시간을 인원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 생산되는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실제 생산되는 시간은 하루에 한 장만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을 우리가 몇백 장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하루 종일 8시간 일을 한다면은 그것이 이 시간만 걸리는 게 아니죠. 이 시간을 작업을 하다 보면은 실이 끊어져서 이어야 되는 시간을 또 써야 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일을 하다가 내가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야 할 불가피한 시간도 이 만드는 시간에 포함이 돼야 될 게고, 그리고 생산되면서 한 장, 두 장 생산되는 대로 내가 집계를 해가면서 일을 하게 했다면은 회사 방침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죠. 그런데 소요되는 시간도 있을 게고, 그래서 이 순수하게 작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외에 필요한 여유 시간이라고. 여유, 필요해서 행하는 여유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필요 여유 시간이라고 그래요. 필요 여유율이 몇 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기다 플러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20%다 그러면 20%면 얼마냐 아마 4초다 그러면 이 113.2초가 이거 되는데, 필요한 여유 시간을 더한 시간을 우리는 SPT 이렇게 얘기합니다. SPT라는 것은 스탠다드 피치 타임, 이래서 표준 피치 타임이에요. 그래서 생산이 되는 실질적인 시간은 이 시간이라고. 이거는 순수한 시간이에요. 여유 시간이 빠졌다고. 순수하게 작업에만 쓴 시간으로는 뭐 1인당 12.8초지만은 이 시간에다가 필요 여유 시간을 뭐 몇 프로가 됐든 붙이면은 이걸로 해서 실제 만든 시간은 이것이 들어가야지 이게 실제 생산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 생산되는 시간을 1인당 실제 한 장 만드는데 잡아먹어야 되는 평균 시간은 이렇게 여유 시간이 포함되면 이렇게 달라지죠. 많아지죠. 이것이 실제 생산되는 시간이거든. 그러면 이 13.2초가 실제 생산되는 시간이라면 여기에다가 이게 30% 더해진 시간이다 그러면 이 기본 이 시간에 하는 우리 일하는 하루 종일 해야 될 시간이 8시간이면은 어쨌든 28,800시간이 8시간이다. 800초가 8시간에 해당되는 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하루 일하는 근로 시간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인원이 총 뭐 30명이 한 조로 일을 했다면은 하루 우리가 556초가 걸렸는데 BPT 이게 총 정미 가공 시간이 한 장 만드는데 걸리는 총 시간이 556초 걸렸는데 여기서 30명이 일을 했으니까 BPT는 556을 30으로 나누면은 2초 이래 되네. 그럼 이 18조 2초는 이건 안 된다. 여기다가 필요한 여유율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여유율이 얼마냐 이것이. 그것이 예를 들면 20%가 여유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20%를 추가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것이 19.2초가 SPT자 이거지. 그래서 19.2초 돼야지 실제 생산이 되는 꼴이에요. 그래서 28,800초에 나누기 19.2초로 나누면은 결국 매수가 나온다고. 그럼 일하는 총 시간으로 나눠주면은 28,800을 22.4로 나눠서 얻어지는 수치가 당일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봉제산업의 활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관리
강의로인가 하는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좀 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바쁜 사람들 끌어모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짓거리 봐야 그 뭐 사람들한테 부담만 주는 게 되어서 차라리 여러분들 좀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 밤에 자기 시간 때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나마 공부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세요. 어쨌든 다음 시간대에 생산 목표량을 설정하는 산출 방법이죠. 그거 말씀 또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정 편성, 그 다음에 레이아웃, 그리고 그 다음에 생산 관리 방법 같은 것들을 차례적으로 하면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